까뮤 ENC 두 번의 급등으로 한순간에 50% 이상의 수익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개별 종목 중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될지 미리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받고 조정받았던 종목들을 골고루 매집해서 보유하다 보면 이러한 급등으로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종목들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 단기 변동성을 견뎌서 수익 내야 합니다. 혼자서는 버티기 힘든 주식시장. 안녕하세요. 주식사전은 보통 누나 주주예요.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주나입니다. 오늘의 시황부터 보고 갈게요. 코스피 지수는 1.13% 하락한 2920.53포인트로 상승 종목은 223종목에 하락 종목은 665종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장 마감 직후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개인이 각 1820억, 2836억을 매수하였고 기관은 4857억을 매도하였습니다. 오늘 지수 하락과 개별 종목의 하락은 조금 지나친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동안 인기 있었던 종목들은 큰 폭으로 조정받으며 과도한 하락을 하였고 오랫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9% 하락한 980.30포인트로 상승 종목은 288종목에 하락 종목은 1111종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개인이 3,865억을 매수하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 1,252억, 2,456억을 매도하였습니다. 시장에서 인기 종목이 되면 대중들에게 주식이 넘어가고 이로 인해 시장이 상승할 때는 흥분을 해서 급등이 나오지만 이러한 종목들이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시세를 회복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선정할 때 조금은 지루하더라도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종목들을 천천히 매수해야 하고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 세간의 관심을 끌 때 천천히 물량을 정리할 때로 삼아야 합니다. 미국 시장이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더욱 하락을 하고 더 심한 변동성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보다는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내 종목이 인기 있어질 때 물량을 일부 매도해서 현금 확보를 해두지 않으면 한순간에 꺾일 수 있습니다. 종목들 중에 바닥을 잡고 천천히 올라가면서 음봉으로 강하게 내려온 종목들은 흔들림의 단기 변동성을 잘 견뎌야 하고 큰 시세를 준 이후에 시세가 꺾여 내려오는 종목들은 항상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주나의 관심 종목 리뷰 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조일 알미늄입니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종목을 보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작년 한 해 수익을 많이 낸 종목 중에 조일 알미늄을 선택한 이유는 역발상 투자로 적자의 기업을 적자일 때 투자해서 큰 수익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어떤 투자자는 기본적 분석만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투자자는 기술적 분석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 분석을 했다면 조일 알미늄 같은 종목은 매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린 적자 기업이 적자일 때 매수했고 유튜브에 공개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봤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고점에 저희가 매도할 때 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도를 할 때 너무 일찍 매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좌에 수익이 찍혀 있다가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게 싫기 때문에 올라가지도 못한 종목을 빠르게 매도하고 수익 실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종목도 보면 올라가기 시작하고 올라가다가도 한번 출발 직전에 화살표 부근의 차트를 보면 푹 빠지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는 오히려 마지막 매수 기회를 주는 것이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면서 작은 수익에 만족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그 주식이 내 손에 없을 때 이러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기 시작하는 주식은 장기 보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느 정도 과열이 되면 바닥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떠들면서 인기 있는 종목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매도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거래량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고 싶어 하면 그때가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가 됩니다. 다음은 까뮤 ENC입니다.
제가 이 종목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종목인데요. 3월에 매수하면서 영상에 함께 공부했었고, 저는 단지 저평가 중소형 건설주로 공부를 하면서 매수를 했는데,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급락했고,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결국은 정치 테마주로 다시 엮이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할 때 테마주라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저평가 우량주를 매수해두면 테마주로 엮이면서 큰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급락도 할 수 있겠죠. 구독자 곽연수님께서 카페에 상한가 한 번으로 수익이 되었다고 하면서 주주나의 관심 종목이어서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또 적은 수량이어서 깊은 마이너스도 긴 시간 동안 견뎌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수익으로 보답해 주네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저 또한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종목이었는데 저와 함께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수익 내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개별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될지 미리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받고 조정받았던 종목들을 골고루 매집해서 보유하다 보면 이러한 급등으로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종목들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 단기 변동성은 견뎌서 수익 내야 합니다. 다음은 KT입니다. 최근에 배당락 후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천천히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어느 정도 배당락 이후에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물론 유튜브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라 바닥에서 매수한 분들은 배당도 받고 수익도 누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KT 같은 종목은 정말 몇 년 정도 보유하고 배당도 받을 생각으로 포트에 일부 담아두고 신경도 안 쓰는 종목인데요. 크게 가격 조정을 받은 종목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냥 기간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큰 폭이 없기 때문에 지루해 보이는 종목이긴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사를 쓰면서 계좌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26%의 수익으로 자리를 잡아준 종목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상장한 후에 30년 가까이 조정을 받다가 코로나 투매 이후 방향을 전환해서 상승한 종목이니 저는 이런 종목은 정말 길게 장기 투자 종목으로 일부 담아두고 배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가도 올라가 준다면 일석이조겠죠. 다음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조선주들 중에서 현대미포조선을 영상을 통해 함께 공부했었는데요.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에 비해서 큰 가격 조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8만원 초반에 매수한 분들은 6만원대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완전한 바닥이나 투매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눌림목에 매수를 한다면 아무리 저평가 종목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조정으로 인해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비중을 조정하고 분할로 접근해서 매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출발해서 수익으로 전환해주면서 수익이 되기까지 버티고 견딜 힘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주식을 할 때는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주식을 시작합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돈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내 돈을 잃지 않고 지키는 투자를 하다 보면 분명 수익을 내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하지만 본인만의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하지 않다 보면 조정을 견디지 못하고 손절을 하게 되고 손절을 하게 되면 날아가는 종목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합니다. 오래 기다린 것처럼 보여도 월봉으로 보면 몇 개월 안 되는 시간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서 꼭 비중 조절과 분할 매수의 원칙을 지키셔서 매매하셔야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광밴드입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도 예전에 많은 종목들을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성광밴드는 화요일 영상에서도 다시 한번 공부해보면서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상승하는 종목은 5에서 10%의 수익에 익절해서 매도하는 경우가 많고 떨어지는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서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주식을 지속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시세를 지켜보다가 방향을 바꿔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시작할 때 조금 비싸게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광밴드의 경우에는 화요일 영상에서 다시 공부하며 신규 매수도 좋고 보유자분들은 분할로 다시 한 번 더 매수해도 좋다는 판단에서 종목을 선정했었습니다. 3년을 보유해도 좋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지만
생각보다 주식시장에서의 3년은 30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보유해서 큰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소형 저평가 종목들은 급등 한 번에 수익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또한 일부 매수해 두고 지켜보는 편입니다. 오늘은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었는데요. 시장이 마지막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조금 달고 밀린 모습이지만 그동안 조정받은 모습과 기간 그리고 현재 가격대를 볼 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한화생명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차 매수를 한 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조금 비싸게 매수를 하더라도 다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 2차 매수를 합니다. 다 떨어지고 반등을 시작하는 모습에 2차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또 배당락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빠졌다가 올라오죠. 보험주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주 커피값을 아껴서 매수한다고 생각하고 매수해 보겠다고 말씀을 농담 삼아 드리면서 정말 조금씩 모아서 이제야 약수익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장은 연준의 긴축으로 인한 또 다른 충격이 오고 있고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보험주와 금융주들은 반대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 또한 현재 주가는 큰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오늘의 주주나의 관심 종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나의 관심 종목은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늘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공부해 보고 싶은 종목은 한국내화입니다.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가치를 찾아가는 시간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비중 조절에 실패하지 않아야 하며 급등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물론 일부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켜 놔야겠죠. 내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비중을 축소하면서 빠르게 손절을 해야 하지만 바닥까지 떨어진 종목을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할 때는 손절이 아닌 추가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소외받았던 중소형 건설주, 철강주, 조선주들 등이 바닥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한국내화는 내화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내화물은 불에 잘 견디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내화물은 철강 업체에서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강 업황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철강 업황은 좋았지만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바닥까지 추락했고 지금은 바닥에서 다시 상승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 대중들의 관심이 커지면 주가는 조정 국면에 들어오니 매도를 통해 비중을 줄이고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면 다시 매수해 두면 됩니다. 현재 이러한 종목들이 지수와 관계없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잘 골라서 연구하고 공부해 봐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주는 여기서 이만. 안녕.